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결혼 5년 차, 남편과 저는 둘 다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4살 아들 준우를 키우면서 나름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대출로 간신히 장만한 32평 아파트에서 맞벌이를 하면서 빠듯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남편이 주식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용돈 범위에서 하는 줄 알았죠. 가끔 몇만 원 벌었다거나 잃었다는 말을 하니까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취미생활이라고 여기고 격려해주기도 했었거든요. 남편이 회사에서 격리 업무도 함께 하니까 경제에 대한 감각도 있을 거라고 믿었고요.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밤늦게까지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뭔가 계산하는 일이 많아졌고 평소보다 예민해졌어요. 아들이 조금만 떠들어도 짜증을 내고 저한테도 퉁명스럽게 대답하더라고요. 회사 일이 힘든가 보다 했는데 점점 심해지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결정적인 건 그 후 아들이 열이 나서 응급실에 갔을 때였어요. 카드를 달라고 했는데 남편 얼굴이 하얘지면서 지금 카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제 카드로 처리했어요. 그날 밤 아들이 잠든 후에 남편을 추궁했어요. 그제서야 털어놓더라고요. 주식으로 손실이 났다면서요. 처음에는 자기 돈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욕심이 생겨서 대출을 받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채까지 손을 댔다고 하더라고요. 총 빚이 2억이 넘는다고 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우리가 매달 갚는 집 대출만으로도 벅찬데 거기에 2억이라니요. 남편은 미안하다면서도 계속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곧 회복할 수 있다면서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아직도 욕심이 남아 있었어요. 그 다음 며칠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매일 밤 싸웠거든요. 저는 당장 모든 걸 정리하라고 했고 남편은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남편이 이런 상황에서도 시어머니 생활비는 보내야 한다고 하는 거였어요. 저희는 결혼한 후부터 시댁에 매달 100만 원씩 보내왔어요.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로 시어머니가 혼자 계시거든요. 남편이 외아들이라 당연히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고 저도 효도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보내왔어요. 비록 빠듯했지만 그래도 저희는 맞벌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달랐어요. 당장 이자만 갚기도 벅찬 상황에서 100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일단 사정을 설명하고 생활비를 줄이자고 했는데 남편은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그걸 이해하실 분이 아니라면서요. 결국 제가 직접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죄송하다면서 저희 상황이 어려워서 생활비를 당분간 못 보내드릴 것 같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 반응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지시면서 지금 무슨 소리냐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투자하다가 손실이 좀 커서 그렇다고 설명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거지적선하냐면서 당장 100만 원 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렸어요. 물론 갑자기 생활비를 못 보낸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막말하면서 막무가내로 맡겨둔 것처럼 말하시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갔나 봐요.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왜 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했냐면서요. 저는 사실대로 말했다고 했는데 남편은 어머니가 상처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는 이해해달라고 하면서 정작 아내인 저한테는 이해는커녕 화를 내고 있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의 공격이 시작됐어요. 하루에 몇 번씩 전화를 걸어서 생활비를 보내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계속 시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시면서 자기를 키워주셨는데 이제 와서 생활비를 못 보낸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몰래 2억 빚을 진 게 말이 되냐고 반박했지만 남편은 그건 잘 살아보려고 한 거라고 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한순간에 가족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여전히 변명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주식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장이 열리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회사에서도 몰래 거래하고 밤늦게까지 차트를 보면서 내일은 오를 거라고 혼잣말을 하곤 했어요. 완전히 중독된 상태였죠. 그 사이 빚은 더 불어났어요. 이자만 갚기도 벅찬 상황에서 계속 손실이 나니까 결국 이자도 밀리기 시작했거든요. 사채업자들한테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중하게 언제 갚을 거냐고 물어보더니 점점 협박조로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시어머니 생활비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했어요. 심지어 저 몰래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100만 원을 보내더라고요. 그 카드값도 결국 제가 갚아야 하는 거였는데 말이에요.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싶었어요. 아들을 친정에 맡기고 남편과 둘이 앉아서 진지하게 이야기해보자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해볼 테니까 지금 당장 주식을 정리하고 시어머니께 사정을 설명해서 당분간 생활비를 줄여달라고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빚을 갚아나가자고 했죠. 남편은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건드릴 수 없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복구할 거라면서요. 몇 달째 같은 소리 하고 있다고 했더니 이번엔 진짜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정보가 있다면서요. 이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그 다음 주에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오셨어요. 남편이 없는 시간을 노려서 오신 것 같았어요. 제가 남편보다 일찍 퇴근하는 걸 아시거든요. 거실에 앉자마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어요. 집 밖에 모르는 년이라고 하시면서 시어머니를 굶어 죽이려고 작정했냐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사정을 아시잖냐고 했더니 사정이 뭔 사정이냐면서 아들이 잘 살아보려고 하다 어쩌다 한번 실수한 거지. 그걸 꼬투리 잡아서 시어머니 굶겨 죽이려고 하냐면서 화를 내셨어요. 그래도 전 다시 한번 꾹 참고 가족이니까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네가 말하는 가족에 자기는 포함이 되어 있긴 한 거냐며 결국 자기를 버리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버리는 게 아니라 잠시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했는데 잠시가 언제까지냐면서 자기 죽을 때까지 기다릴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말이 점점 심해졌어요. 저를 이기적이라고 하시고 남편을 홀렸다고 하시고 심지어 저 때문에 아들이 망했다고까지 하시더라고요. 너무 심하신 거 아니냐고 했더니 심한 게 아니라면서 너 같은 년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가정을 파탄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은 효자 중에 효잔데 너 만나서 이렇게 된 거라면서요. 정말 황당했어요. 남편이 도박으로 2억 빚을 져놓고는 그게 다 제 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시어머니 생활비를 보내는 게 당연하다고 하시고요. 그날 시어머니가 가신 후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혼하자고 했어요. 갑자기 왜 그러냐고 하길래 갑자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오늘 어머니가 오셨다고 하니까 남편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고 물어보길래 저한테 집 밖에 모르는 년이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가정을 파탄냈다고 하셨다고 했죠. 남편은 어머니가 화가 나셔서 그런 거라고 변명했어요. 솔직히 말해보라고 했어요. 저와 아들, 그리고 어머니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한지 말이에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니, 대답할 수 없었겠죠. 어떤 대답을 해도 거짓말이 될 테니까요.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다음 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이혼 절차와 재산 분할, 양육권에 대해 상담받았어요. 다행히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었고 남편의 빚은 개인 명의였기 때문에 저한테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했어요. 일주일 후 남편 앞에 이혼 협의서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길래 이혼 협의서라고 했어요. 서명하라고 했죠. 진짜 이혼할 거냐고 하길래 그렇다고 했어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했거든요. 아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키울 거라고 했어요. 남편은 빚이나 갚으라고 했죠.
그럼 자기는 어디서 사냐고 하길래 어머니 집에 가서 살라고 했어요. 그렇게 소중한 어머니 아니냐면서 그랬거든요. 남편은 며칠 더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제 마음은 굳어진 상태였거든요. 이혼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특히 시댁 친척들이 저를 악마로 만들더라고요. 남편이 어려울 때 떠나는 못된 여자, 시어머니를 버리는 효심 없는 며느리, 그런 식으로 소문이 났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해야 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혼이 성사된 건 2달 후였어요. 결국 남편은 빈손으로 집을 나갔어요. 물론 본인이 진빚은 고스란히 가져가야 했죠. 집은 사실 거의 대출금이었고 그나마 현금 들어간 것도 친정에서 해준 거였거든요. 그 후로 1년이 지났어요. 지금 저는 아들과 둘이 살고 있어요. 집 대출은 제가 혼자 갚고 있지만 남편 생활비와 시어머니 생활비가 없어지니까 오히려 생활이 나아졌어요. 아들도 엄마와 둘이 사는 게 더 좋다고 해요. 예전에는 아빠가 항상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는 모습만 봤는데 지금은 엄마가 웃는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어떻게 지내는지 가끔 소식이 들려와요. 시어머니랑 살면서 아직도 빚을 갚지 못하고 있대요. 한두 푼이 아니니까요. 주식은 그만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일용직으로 일해서 번 돈으로 이자만 간신히 갚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서요. 솔직히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만약 그때 참고 살았다면 지금쯤 우리 가족 전체가 망했을 거예요. 아들도 아빠의 도박 중독을 보면서 자랐을 테고 저도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서 계속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 못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아들이에요. 이제 아들은 스트레스 없이 자라고 있어요. 물론 혼자 키우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행복해요. 요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승진도 했고 아들도 잘 적응하고 있고요. 친정에서는 가끔 재혼 얘기도 나오는데 아직은 아들이랑 둘이 사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로워요. 매달 100만 원씩 보내야 한다는 부담도 없고 시어머니 눈치 볼 일도 없고 남편의 도박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요.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는 참 순진했어요. 가족이니까 무조건 참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하고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할 때도 있다는 걸 배웠어요. 사실 말이 100만 원이지 저희 형편의 무리였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어머니가 소중하다고 해도 가족 전체가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확히 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은 끝까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요즘 아들이 가끔 아빠는 언제 집에 오냐고 물어봐요. 처음에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웠는데 지금은 솔직하게 말해줘요. 아빠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우리랑 떨어져 살게 됐다고요. 하지만 엄마가 우리 아들을 잘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물론 아빠가 보고 싶을 땐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말해줬고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아들도 예전에 아빠가 항상 스트레스 받고 짜증내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지금처럼 평화로운 집이 훨씬 좋다고 해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쉽지 않아요. 혼자서 집 대출을 갚아야 하고 모든 생활비도 혼자 감당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예전보다 오히려 여유가 생겼어요. 남편이 도박으로 날리던 돈과 시어머니 생활비가 없어졌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요. 예전에는 항상 불안했거든요. 남편이 또 얼마나 히스테리를 부릴지, 시어머니가 또 무슨 말씀을 하실지,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그런 걱정들이 사라졌어요. 지금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기분이 좋아요. 아들과 단둘이 먹는 아침 식사,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면서 나누는 대화, 퇴근 후 함께 보는 TV, 작은 일상들이 모두 행복해요. 친구들은 가끔 진짜 잘한 것 같다고 말해줘요. 처음에는 성급하게 결정한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제 선택이 옳았다고 인정해줘요. 특히 제가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다고 해요. 저도 그걸 느껴요. 예전에는 항상 뭔가에 짓눌려 있는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자유로워요. 제가 벌어서 제가 쓰고 제가 결정해서 제가 책임지고 그런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아들에게도 이런 걸 가르쳐 주고 싶어요. 가족이 소중하다고 해서 무조건 희생하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여야 한다는 것을요. 요즘 들어 더욱 확신하는 게 있어요. 그때 제가 내린 결정이 정말 옳았다는 거예요. 만약 그때 참고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해보면 끔찍해요. 남편은 계속 도박을 했을 거고, 빚은 더 늘어났을 거고,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못 살게 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스트레스는 결국 아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며칠 전에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없냐고 하더라고요. 우리 다시 합쳐서 살자면서 자기가 이번엔 정말 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빚은 다 갚았냐고 물어봤더니 아직이지만 열심히 갚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박은 끊었냐고 했더니 당연히 진작 끊었다고 하고요. 시어머니는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많이 반성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미안하지만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미 끝났다고 했죠. 아들은 아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길래 준우는 지금 충분히 행복하다고 했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특히 도박 중독 같은 건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70년 넘게 살아온 분이 하루아침에 변하실 리 없어요. 물론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아들이 자라면서 아빠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혼자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있고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자유로운 게 좋아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요. 주말에 아들과 함께 영화를 보든 여행을 가든 집에서 쉬든 모든 게 제 선택이에요. 예전에는 시어머니 안부 전화, 명절 준비, 온갖 가족 행사까지 신경 써야 했는데 지금은 그런 부담이 전혀 없어요. 때로는 참는 것보다 용기 있게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한 법이에요. 저는 그 용기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고 아들에게도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의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내렸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읽는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만 강요받고 계신다면 한 번쯤은 자신의 행복도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때로는 단호한 결정이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거든요. 저처럼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마시기 바래요. 우리 모두는 행복할 자격이 있으니까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